자, 이제 캔들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혹은 뭐 사전에 이야기된 내용들은 다 이야기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캔들의 각 모형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캔들의 모양과 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캔들 하나를 가지고 뭐 여러 분들이 캔들 차트를 설명을 하실 때 캔들 하나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캔들 하나 가지고 이게 무슨 마치 하나가 어떤 모양으로 형성이 되면 이게 상승이나 하강이나 국면 전환이나 뭐 이런 것에 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제가 처음에 왜 이렇게 서론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강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캔들 하나는 오로지 4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고가, 저가, 시가, 종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4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자, 이거는 뭐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 표시를 할 때, 그죠? 어떤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언제 일을 시작했고 언제 은퇴했다, 이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 하나가 때로는 1분, 때로는 10분, 30분, 혹은 하루,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뭐 1년,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이 봉 하나 가지고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을 해석하실 때 가장 제가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십시오. 봉 하나 가지고는 아무런 어떤 저기도 정보도 4가지 정보 이외의 정보를 담지 못해요. 물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봉에 해당, 예를 들면 1봉에 해당하는 것들을 30분 봉으로 분해한다든가 5분 봉으로 분해해서 본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날 어떤 가격의 상승과 하락의 분위기가 이 안에서 일어났구나, 혹은 사건이 어떤 식으로 시간대에 따라 상승 하락이 발생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어요. 그거는 보셔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하부의 어떤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시고 어떤 상위 차트나 하위 차트를 보시는 거 뭐 좋죠. 시간이 있으시면.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요, 사실 차트에서 봉의 위치는, 하나의 봉의 의미는요, 전체 기술적인 분석에서조차도 하나의 봉의 의미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분석하고 가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기술적인 분석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인 분석도 존재하고요. 그 이외에 모두 존재하죠. 테마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수 또 뭐가 있죠? 기본적 분석 안에 들어갈 때도 재무적인 분석들이 필요하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다 강의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또 시황이 어떻다, 혹은 거시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 하나가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봉에서 어떤 너무 많은 정보들을 얻어내려고 하시는 것은 일단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입관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4가지 사실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 안에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죠. 첫 번째로 장대봉 이야기를 합시다. 뭐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하면서 또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장대봉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가와 종가의 차이, 즉 몸통의 크기가 이전의 차트들, 이전의 봉들에 비해서 좀 크게 나타났다, 이러면 이걸 장대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한 5% 정도만 등락을 해도 어때요? 하루에 등락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모든 시장이 다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지난번에 한 삼성전자 5% 6%쯤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가 1.2% 상승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삼성전자 혼자 움직여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은 뭐야? 삼성전자에서는 5% 정도면 매우 매우 큰 장대 양봉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경우는 어떻죠? 예. 비로소 상한가나 하한가 가야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크게 차이가 있거나 급격한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발생하죠.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은 생산이나 이런 측면들 있죠. 생산이나 아니면 실제로 실수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에 그죠? 가격에 따라서 형성되는 수요량과 공급량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뭐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가격이 먼저예요. 항상 수요와 공급 법칙에 있어서는 고정 경제학에 있어서는. 하지만 주가에 있어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주식을 새로 생산 물론 뭐죠? 증자할 수 있죠. 증자해서 주식을 새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보통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요.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더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주식이 내린다고 해서 더 적게 만들어내지도 않아요. 그죠? 주식의 수량은 이미 시장에 만들어져 있는 그 수량이 한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요, 실제 수요와 공급이라기보다는 가수요가 결정합니다. 가수요. 이 주식이 오를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있죠. 가격의 예측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양이 나눠지게 돼요. 차트에서는 일정 기간의 변동폭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로 장대 양봉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다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거래량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장대 양봉이 나타나려면요. 어쨌든 거래량이 조금 있어야 돼요. 거래량 없이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건 좀 특수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대량의 거래량을 어떤 이유건 간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 두 번째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타났다. 이거는 약간은 좀 하락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의 증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것은 다른 요소들과 결합돼서 설명될 경우에 필요한 이야기지. 이거는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저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실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때요? 꼬리역인 별형, 스피닝 탑스라고 영어로는 부릅니다.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몸통의 크기에 비해서 위아래 꼬리가 모두 긴 형태의 캔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장중의 수요와 공급량,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라고 할 때 저희는 예측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결합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수요가 결국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큰 변화를 보이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이 해소되거나 장 마감 시간까지 수요와 공급이 유사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발생해서 다시 예를 들면 수요 공급이 발생해서 다시 수요 공급이 원인이 이게 불명확하게 밝혀져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해도 그게 항상 전날의 종가와 같아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서로 간의 합의라든가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약간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상상력으로 발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긴 해요. 이럴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뿐이지 이런 기호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런 심볼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이 꼭 어떤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 어때요? 좀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세력이 작동해서 이런 기호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트랩의 수단으로 쓰는 낚기 위해서 낚시 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저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의 기반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수요 공급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다수의 동질의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수의 공급의 시장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공급자 다수의 수요자가 서로 이렇게 매매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추세의 전환 혹은 지지와 저항이 작동하는 부분이라고 해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고요. 이 기호는 그냥 여러 가지 신호들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게다가 앞뒤에 어떤 캔들이 생겨 먹었느냐, 그리고 어떤 추세에 있느냐, 혹은 고점에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있느냐, 아니면 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가와 저가의 변동폭이 항상 수요나 공급에 큰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한 번이라도 뭐예요? 거래가 일어났으면 고점이 찍히고요, 저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불법적인 어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약간은 불법이 결부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게 약간 고점을 찍었다 저점을 찍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느 거래량,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한 건이라도 거래가 발생하면요, 고점하고 저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도적인 신호인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도지 차트입니다. 도지 차트는 여기 도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도지라는 거 의미를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지는 일본말로 헛수고나 바보짓이라는 뜻이에요. 뭐죠? 오르락 내리락은 했지만 결국 보합세, 보합세, 어제와 다르지 않은 가격을 나타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 있죠. 꼬리가 긴 별령, 이거 뭐 차이가 없는 거죠. 자, 몸통의 크기가 거의 없이 시가와 종가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 그리고 몸통은 시가와 종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장중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나타났다가 변화나 가격 변화와 관계없이 시가와 종가의 가격이 일치하면 도지형이 나타나요. 뭐라고요? 중간에 아무리 격동을 치더라도 결국 종가가 시가와 같아지면 뭐다? 도지형이 나타나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다? 사실은 의사를 가지지 않은, 어떤 통일된 의사를 가지지 않은 집단끼리 매매를 주고받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도지형이 많이 발생하죠. 그걸 도지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앞에서 말했던 뭐 스피닝 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경계선에 있는 물론 차트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죠? 정도를 얼마나 평가해야 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가와 종가가 일치하면 안에서 무슨 지지고 볶는 일이 발생하거나 도지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추세 흐름의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역시 어때요? 앞에 어떤 차트들이 있느냐, 혹은 이게 상승 추세냐, 하강 추세냐, 하락 추세냐, 혹은 고가냐, 저가냐, 그리고 이 주식이 어떤 테마를 타고 있느냐, 혹은 재무 상황이 어떠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다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13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다음은 묘비형 도지고요. 시가 종가가 일치하고 윗꼬리만 깊게 보이는 형태의 캔들이에요. 장중에 수요 증가가 나타났다가 없어졌을 때 그 해소로 장 마감 때 시가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뭐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그냥 시가와 종가가 같고 고가가 그냥 높이 있는 그냥 그런 하나의 모양, 그런 하나의 심볼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반전 신호로 해석되고요. 다음 신호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은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를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역시 어때요? 시가와 종가가 일치하고 아랫꼬리만 길게 보이는 형태의 캔들이다. 장중의 수요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한 하방 압력이 존재했으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수의 증가 혹은 가수요 감소 원인의 해소로 장 마감 시가로 돌아온다. 이게 바로 잠자리행 도지. 그래서 드래곤플라이라고 부르죠. 위에 건 뭐라고 불렀어요? 그레이브스톤이라고 불렀고요. 이름이 좀 이상해. 그죠? 그리고 묘비형 도지와 정반대의 모형이지만 일반적으로 추세 변전의 신호로 해석된다. 왜요? 반대 모양인데 왜 똑같은 모양으로 해석되냐고요. 앞뒤 붙여보시고 추세해보시고 고가, 중가, 고가인지 중가인지 아니면 저가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하시고 나서 이거 하나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다음에 시간.